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유형 6가지를 했었고요.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제2절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자, 근데 또 네, 우리 교재의 356페이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네, 우리 FAT 1급에서 부속서류는 몇 가지 안 했었어요. TAT 2급에서 좀 더 많은 부속서류들을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지식에 있는 내용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며 입력된 자료는 메인 매출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해당 부속서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화면 구성은 메인 매출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상단부와 분계를 입력하는 하단부로 구분되어 있죠. 메인 매출 전표가. 그래서 상단부는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에 반영이 되고 하단부는 분계가 되어서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죠. 네,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관련 각 신고 자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 등으로 활용이 되며 하단부는 재무회계,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등의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이라는 거 선택하잖아요. 유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력되는 메인 매출 자료의 유형 코드는 두 자리로 되어 있어요. 11번 과세매출, 51번 과세매입 이런 식으로. 유형은 크게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각 부가가치세 관련 해당 자료에 자동 반영되므로 이건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수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고, 전자세금란에 0을 입력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을 입력하는 경우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죠. 분계 유형은 0, 분계 없음, 1, 현금 분계, 2, 외상 분계, 3, 혼합 분계, 4, 카드 분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계를 전부 혼합 분계로 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분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능 모음에 가면은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받으러움, 지급어음에 대한 추가 자료 입력할 때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자금 관리를 활용할 때 F3키를 누르잖아요. 그 F3이 여기 자금 관리라는 메뉴가 기능 모음에 있어요. 우리는 단축키로 F3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자, 매출 유형별 입력 자료의 특성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예. 뭐 11번 과세 매출을 너무나 많이 해봤을 것이고 12번 영세 매출, 네, 12번 영세 매출 FAT 1급에는 안 나오지만 TAT 2급에는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내국 신용장 또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면세 매출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했고요. 자, 14번 건별 증빙이 없는 매출입니다. 이것도 나오고요. 또 증빙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 증빙이 없잖아요. 간주공급 또는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 네, 건별 증빙이 없는 매출을 입력할 때 전부 건별 14번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네, 간이과세자의 매출 15번. 근데 우리는 이제 15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잖아요. TAT 2급에서는 제조업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아니니까 이건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고 16번 수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수출 외국 기업에다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16번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카과 매출, 이건 FAT 1급에서 해봤죠? 카드 과세 매출. 18번 카드 면세 매출, 면세 재원화 용역을 카드로 매출한 경우. 19번 카드 영세 매출, 이거는 우리 영세율로 판매를 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카드 매출전표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거의 없고요. 면건은 면세 재화를 증빙 없이 매출한 겁니다.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면세 매출분, 면건, 면세 재화를 증빙 없이 판매한 것. 아까 14번은 과세 재화입니다. 이건 과세 재화. 부가세가 있는 증빙이 없는 매출. 그리고 20번은 증빙이 없는 면세 재화나 용역의 매출. 그 다음에 21번 전자 매출. 전자결제 수단으로 과세 재화를 매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전자화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과 매출, 현금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영수증에 의한 세금이 있는 매출,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유형이 이렇게 11번부터요 22번까지 있는데 이거 다는 안 나오지만 건별은 뭐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영세 매출도 아주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에다가 영세 매출, 건별 매출, 또 카과나 카면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또 23번, 24번도 있네요. 현면 매출, 현금 영수증에 의한 면세 매출분. 그 다음에 현영 매출, 현금 영수증에 의한 영세 매출분. 자, 이제 매입 유형을 보시면 51번 과세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매입이죠. 그 다음에 52번 영세 매입,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53번 면세 매입, 면세분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이거는 계산서. 그 다음에 54번 불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사유가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 그것이 이제 54번 불공 매입이었죠. 55번 수입 매입이 있고요. 이건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55번 수입 매입을 합니다. 55번 수입 매입. 수입 매입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55번 수입 매입도. 56번 금전 매입. 우리가 1999년 이후부터는 사용을 안 해요. 금전 등록기 매입이라는 겁니다. 사용 안 하니까 이거 알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카과 매입 57번은 우리가 FAT 1급에서 많이 연습했죠. 그 다음에 카면 매입,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겁니다. 또 59번 카영 매입, 역시 이것도 법인 신용카드로 영세율 매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면건 매입, 면세 재화를 증빙 없이 매입한 겁니다. 계산서 없이, 아무 증빙 없이. 그 다음에 61번 현과 매입,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 재화를 매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62번 현면 매입은 역시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 유형이 많이 있고요. 우리 FAT 1급보다는 더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FAT 1급에서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표는 뭔가요? 과세 10%. 과세 10% 있는 것은 매출에서 11번 과세 매출, 그 다음에 17번 카드 과세 매출, 그 다음에 현과, 이건 코드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건별, 증빙이 없는 거죠? 건별, 정규 증빙이 아닌 거, 건별. 이것도 10% 과세,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
매출 중에 세금이 0%인 거, 네, 영세율 세금기단서 12번 영세가 있고요. 카영, 이것도 코드는 모르겠네요. 또 현영, 그리고 수출, 요건 시험 잘 나와요. 수출 16번. 네, 16번. 그 다음에 면세. 면세는 계산서죠.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면세는 13번 면세고, 카면도 있어요. 카면. 그리고 현면도 있었고, 현금영수증 면세. 그 다음에 면건도 있었어요. 증빙 없는 거. 정규 증빙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에 보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 있는 것이 51번 과세 매입이고, 그리고 54번 불공 세금이 있죠. 네. 그리고 수입 55번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말하죠.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 매입세액이 표시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이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의 카과 57번이죠. 카드 과세 매입. 그 다음에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그렇습니다. 근데 카과 현과가 이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입력하는 거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로 넣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카과나 현과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중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다 되는 건이라는 것이죠. 다음 매입의 영세. 자,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말해요. 매입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영세율 카0이 있고, 면세에서도 53번 면세가 이거 FAT 1급에서 많이 했던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카면, 현면, 면건도 있습니다. 네, 카면, 현면, 면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나오냐면 특히 면건 같은 경우는 통조림 공장에서 어부에게 꽁치를 매입했다. 이런 문제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어부가 개인이죠.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사업자인 어부도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어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에서는 그 개인에게 매입한 것도 의제 매입세 공제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업으로부터 꽁치를 얼마치 샀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어부에게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그냥 우리 간이 영수증을 해줄 수 있죠. 그것을 면건으로 입력하면 돼요. 면건으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면은 이거는 사업자죠. 개인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농부나 어부가 영수증 해준 거, 이건 다 면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제가 이제 뒤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과세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1번 과세 매출을 입력해라. 네, 많이 해봤던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매입 매출장에도 반영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보죠.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이거 입력하고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한번 조회해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어디로 집계가 됐는가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네, 한림사에다가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요걸 입력하라는 거죠. 네, 그럼 한번 11번 과세매출이네요. 그죠? 자, 입력해 봅시다. 회사는 3일전자로 로그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날짜는 7월 1일이죠. 7월 1일 입력하시고 10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컴퓨터 해주시고 수량 80에 50만원, 거래처는 한림사, 1번 전자 입력하라고 그랬죠. 분계는 밑에 그 현금란에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현금입니다. 자, 입금전표로 부가세 예수금 현금, 또 대변의 제품 매출 현금. 네, 제품 매출 맞죠? 제조업이니까.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4천만 원과 400만 원이 반영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회계에 가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7월이니까 7월부터 9월로. 네, 바로 전자난에 집계가 됐죠. 네, 잘 반영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또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 난에 집계가 되죠. 네, 잘 되었죠. 추가로 입력하고 볼 때는 이제 여기 와서 조회만 누르겠습니다. 이 창 닫지 않고. 자,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요. 2번 보시면 베스트 1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세금 있죠? 11번 과세매출 맞죠? 네. 그리고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자, 입력하세요. 매입매출전표 가가지고 7월 2일 11번. 자, 분명히 2개 이상이면 F7을 눌러서 복수거래창에다 입력합니다. 컴퓨터 20개. 노트북 50개. 그리고 확인. 거래처는 베스트. 전자세금 1번. 분계는 외상이었다 이거죠. 2번 분계.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고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잘 됐습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같은 유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거래처 코드 5001번으로 등록하라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이 공급받는 자의 이 부분을 보고 입력을 거래처를 쉽게 등록할 수가 있고요. 뭐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게 좀 서툴다 그러면은 그냥 거래처 관리에 가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날짜는 7월 3일이고 대금 결제 관계는 이게 위에서 설명했나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분계를 해야 되죠. 자, 7월 3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7월 3일 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죠. 이것도
노트북 1개죠. (120만원짜리) 자, 거래처에서 플러스 단추를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박기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팝업이 나오죠. 여기다 그 코드를 5001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거래처 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수정을 눌러가지고 추가적인 사항을 넣어주면 돼요. 네, 개인이지만 사업장 주소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주소란 여기다가 뭐 검색하지 말고 직접 타자하십시오. 서울 이렇게 직접 타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이게 담당자 이메일 주소. 네이버는 뒤에서 선택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밑에 확인 눌러서 또 한번 등록을 눌러주면 거래처 등록은 깔끔하게 된 겁니다. 자, 전자세금은 발급했으므로 1번 해주시고, 분계는 아까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 분계로 하셔서 세 번째 줄에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금액은 1320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바꾼다는 거 아시죠?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자, 11번 과세매출 3건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것도 있네요. 자,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네,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취득원가는 1,5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00입니다. 단기상각비는 계상을 안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안 했으면 하라는 말은 없죠. 네. 하라는 말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 6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7월달까지 해서 7개월치. 근데 말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입력을 하는데 7월 4일 날짜로 입력을 해야죠. 7월 4일이고 이것도 과세 매출은 과세 매출이에요. 근데 앞에 거는 그 과세 표준에 그 저기 집계가 똑같이 집계는 되지만 이거는 별도로 수익금액 외로 집계가 따로 됩니다. 자, 그래서 품명에는 승용차 매각, 공급가액 1,100만원, 거래처 우리자동차, 전자세금 1번, 분계는 외상을 했어요. 외상 분계하면 안 되겠죠. 혼합 분계해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은 무조건 혼합 분계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그룹 계정 코드를 바꾸고 208번으로 대변 금액을 취득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죠. 1,500만 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차변해가지고 차량을 처분했으니까 차량의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된다. 네, 차감 계정은 차변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변에 209번을 넣어야 되죠. 208이 차량 운반고니까 차감 계정은 209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200만 원 감루 200만 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네. 1210만 원을 외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미수금이 됐죠. 미수금 120번 부가세 포함해서 1210만 원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차액이 현재 200만 원이 나 있죠. 차변 대변을 비교했을 때 차변이 작으니까 200은 차변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손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950번 20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또 거래처는 수정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 유형을 모두 4건을 입력했는데 4건 전부 다 1번의 집계가 됩니다. 11번 과세 매출. 그렇지만 이 마지막 거 요 1,100만 원의 부가세 110만 원짜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우선 세금계산서 합계표 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7월부터 9월 조회 눌러보시면 4건 나오죠. 박기현, 우리자동차, 한림사, 베스트원 모두가 다 매출 전자란에 들어갔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볼까요? 조회 눌러보면 전부 다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집계가 됐는데 여기서 과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를 눌러보면 아까 여기 31번 수익금액 제외에 1,100만원 따로 표시되어 있고 제조업 9,120만원 따로 표시되어 있어서 밑에 합계 1억 220만원은 여기 있는 1번에 있는 금액 과세표준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1,100만원은 수입금액 제외다. 이 말은 매출액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매출액 아니다.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안 가는 수익금액이다. 안 가는 공급가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행 결과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처리한 거하고 같겠죠? 11번 과세 매출로 했고 현금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이고 복수거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1번 과세 매출이고 이렇게 했고 박기현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나봐요. 우리는 이거 빼먹었네. 그 다음에 7월 4일날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 있었죠. 혼합으로 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보면 이 4건이 다 있었죠. 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입력하지 않았군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에 1번에 이렇게 반영이 됐고 수익금액 제외라는 거 확인했었죠. 주의해 보면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명세에 수익금액 제외라는 란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영세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겠습니다. 자, 영세매출 우리 많이 안 나왔죠? FAT 1급에서는. 면세매출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 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 16번 수출 매출로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은 16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컬은 내국 신용, 로컬 LC 하면 내국 신용장이에요. 로컬 LC,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등이라는 건 구매 확인서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을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와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거예요. 이거는 16번.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입니다. 그거는 1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자, 12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6번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전표는 입력을 해요. 16번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은 없습니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 매출의 경우, 또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출실적 명세서. 이 수출실적 명세서는 16번 수출 유형으로 매출을 입력했을 때, 이러한 부속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똑같이 반영이 되죠. 영세는 반영되는 난이 있죠.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는 것하고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아이캔에 보니까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의 국내 공급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자, 적용 대상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공급 시기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과세 표준은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원화 표시 금액은 원화 금액으로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금액은 공급 시기일 현재의 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적용하면 돼요. 국내 거래라서 대부분 다 원화 표시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건 해야 되죠. 국내 거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수출대금 입금 명세서, 이러한 것이 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와 관련된 첨부 서류가 되는 겁니다. 이 첨부 서류라는 것은 신고할 때 이걸 사본을 같이 내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직수출 16번 유형이죠. 적용 대상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유무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급 시기는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하고요. 과세 표준은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또 수출품을 공급 시기까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로 환산을 해서 과세 표준을 표시해야 돼요. 여기서 공급 시기라는 말은 여기서 말한 선적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적일.
공급 시기는 여기 있는 선저길이다. 미리 환가했다면 그냥 환가한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나중에 받은 것은 다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해라.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예, 발급 의무가 없고요. 이 관련된 서류는 수출 실적 명세서,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행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조회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거래라는 겁니다.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에 노트북을 납품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내국신용장의 번호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할 때 이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이거 하나죠. 그러면 7월 11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율은 12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가지고 7월 11일 날 유형 중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2번이다. 12번 영세 매출. 그래서 거기에 분명 컴퓨터인가요? 네, 컴퓨터 수량 30개 단가 5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안 나오겠죠? 영세율이니까. 거래처는 베스트원 국내 거래처라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밑에 그 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 분계해 주면 돼요. 2번. 자, 외상 매출금 1,500, 제품 매출 1,500. 네, 분계 잘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이라는 박스에 보면은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현황이라는 메일,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고 했죠. 입력.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자, 지금 몇 월인가요? 7월 거래죠. 7월 엔터 하시고 명세서 목록 전체, 여기서 우리가 제출할 것은 내국 명세서죠. 명세서 선택하시고 자, 서류명에다가 내국 신용장 입력합니다. 내국 신용장을 첨부하겠다. 발급자, 거기 아까 세금계산서 위에 있었던 거,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이 발급했습니다. 발급자는 한국은행 타자하면 되겠네요. 영등포 지점. 발급일자 2020 0711 선적이 할수봐. 요게 아닌가 보다. 영세율 첨부서. 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주어진 내용이 없죠. 그래서 LC 번호 이런 거, LC 번호는 있죠. 거기 내국 신용장 번호가 LC 번호입니다.
LC가 신용장이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 2020 하이폰까지 아마 넣어야 될 거예요. 50A 하이폰 12345X. 비구에 넣을 사항이 없죠. 통화 코드 없고, 이건 이제 왜냐면 지금 이 세금계산서가 전부 한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 코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 코드는 우리 한화로 선택을 해줘 볼까요? 통화 코드. 통화 코드 F2 눌러가지고 여기서 한국을 한번 대한민국이나 한국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한국 KRW죠. 환율 주어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원화를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당기 제출 금액 1,500만 원이었죠. 원화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신고 해당분 여기에다가도 1,500만 원, 제출 금액, 신고 금액 두 군데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세일천표 서류. 자, 내국신용장은 명세서로 하고 서류명 여기다 넣어주고, 발급자 한국은행 영등포지점 발급일 날짜 넣어주고, 선적일 없으니까 비우고, LC 번호 넣어주고, 비고 넣을 거 없으니까 비워놨고요. 통화 한국으로 해주고, 여기가 이제 달러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화니까 밑에다가 원화 안에다가 두 칸 제출 금액과 신고 해당분 두 개를 다 입력해 주면 돼요. 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두 번째 직수출 거래입니다. 16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의 블루라는 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BL상 선적일은 7월 14일이 선적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는 이 7월 14일에 요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1054원 40전. 7월 12일은 왜 적어줬을까요? 자, 신고 필증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신고 필증에 자, 목적지는 미국이고, 품명은 컴퓨터, 수령 단가보다는 이 결제 금액을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결제 금액. 선적지 인도 기준 12만 불이네요. 12만 불. 7월 12일을 왜 보여줬냐 보니까 밑에 56번 항목에 신고, 그러니까 수출 신고한 날이 7월 12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급가액의 결정은 7월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적한 날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옆 페이지에 있었던 요거는 무시하고 7월 14일 여기 선적일 표시되어 있는 1054원 40전 곱하기 계산기를 가지고
1054.4 곱하기 수출신고 필증에 있는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12만 불. 이거 곱해야 됩니다. 120000 12만 불 하면은 지금 계산기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우리가 입력해야 될, 공급가액이 입력해야 될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이게 며칠인가요? 선적일, 공급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7월 14일. 신고일 말고 선적일 기준으로. 네, 선적일 기준으로. 7월 14일. 자, 유형은 16번입니다. 수출. 네, 품명에는 컴퓨터. 뭐 영문으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내 우리의 회계 자료이기 때문에. 자, 수량만 넣어줄까요? 이게 아까 그 수출신고 필증해 보니까 수량이, 아니 컴퓨터가 수량이 아까 있었는데 300개였죠? 예, 300개. 예, 단가는 그냥 비워두시고 공급가액 아까 환산했던 거 126 528 플러스. 자,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없죠. 거래처는 BL로 검색을 해볼까요? 예, BL. 자, 전자세금 없죠? 없으니까 0번. 예, 방향키로 그냥 비워두세요. 그 다음에 분계는 거래대금은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죠. 외상.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억 2,652만 8천 원. 네, 대변의 제품 매출 1억 2,652만 8천 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하고 나서 또 부속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예. 자,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셔가지고 7월 거래니까 이건 과세 기간으로 넣어야 되니까 7, 8, 9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고 수출 신고 번호부터 입력을 해줄까요? 자, 신고 필증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123-1. 이건 하이폰 없이 숫자만 넣습니다. 2312 6개인가요? 마지막 7개. 8개요? 1, 2, 3, 2, 3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1, 2, 3, 2, 3 1, 2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예. 자릿수 안 맞으니까 입력이 안 되는군요. 자, 선적일자 2020 0714. 통화는 US 달러였죠. 예, F2 눌러서 미국을 검색해 보시면 예, 미국 달러 엔터. 환율은 그 선적일 환율 1054.4 1054.4. 외화는 아까 결제 금액에 있는 달러, 결제 금액에 있는 12만 120 플러스. 그러면 원화가 126
18000 우리 조금 전에 공급가액이 입력했던 숫자하고 똑같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칸 채우기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네. 자, 16번 우리 처음 해봤잖아요. 16번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16번이 나오든 12번이 나오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오진 않을 것 같고 16번 직수출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국 신용장의 자료를 주어가지고 부속 서류 뭘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란에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그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신고할 때는 이 수출 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해 줘야 돼요. 첨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입력된 서류 있죠. 지금 우리 책에는 그 내국 신용장을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국 신용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스캔해 가지고 첨부 시켜줘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에다가 처리해야 될 건 요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수행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에 있는 수행 결과 10월 11일 거는 12번 영세로 했죠. 이렇게. 네. 그리고 7월 14일에 16번 수출로 했죠. 선적일로 전표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주의 보겠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에 48번에 있는 결제 금액에다가 곱하기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수출 금액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 수출 금액이 공급가액이죠. 과세 표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에는 7월로 해가지고 명세서 선택하고 내국신용장 발급 지점까지는 안 썼네요. 근데 지점까지 쓰는 것도 괜찮아요. 발급일자, LC 번호, 통화는 한국돈, 단기 제출 금액과 단기 신고 해당분을 전부 원화로 표시해서 여기다 입력을 했고, 참고사항 읽어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를 전자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메뉴가 없어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작성을 학습할 수 있는 예제로 대체를 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자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메뉴가 다르다 이거죠. 메뉴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이라는 메뉴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실무에서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를 근거로 매입 매출 입력에 12번 영세로 입력한 데이터 중에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설정된 계정 과목을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 반영할 수도 있다. 네,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자동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용은 전부 이 분계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 프로그램을 쓰는 것들이 전부 없습니다. 전부 다 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먼저 입력해가지고 그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속 서류를 넣으면 매입 매출장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그런 처리 방식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셔라. 실무 프로그램 화면을 그림으로 그려줬네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불러오기 해가지고 기간을 7월부터 9월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불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국 신용장이 하나 불러졌네요. 또 하나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건 우리가 이제 입력한 거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이거 전부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전자는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조회가 될 것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위치가 다르죠. 아까 11번 과세 매출은 1번에 집계가 되지만 지금 우리 이 영세는 이쪽에 5번과 6번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요. 5번은 아까 내국 신용장 1,500만 원짜리, 6번은 아까 직수출한 거, 기타가 세금계산서 없는 영세율이죠.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봅시다. 자,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입력하면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에서 아니오를 클릭해야 최근 자료를 새롭게 불러낼 수가 있다.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도.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추가된 것이 이게 지금 7월달 거. 네, 7월부터 9월 조회를 하면은 아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 베스트 1이 여기 나타나야죠. 여기 있죠. 베스트 1. 이게 2건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하면은 우리가 입력한 영세가 12번 영세는 여기 5번에, 16번 수출은 여기 6번에 이렇게 집계가 되어야 맞다 하는 겁니다. 16번 수출은 여기 기타에 됩니다. 6번에. 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매출하고 12번 영세 그리고 16번 수출 유형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 연습했습니다. 네, 쉬었다 하죠.